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화제의 종목 중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함께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그리고 이화진 IM증권 신사업추진팀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 함께해 주실 두 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검색 상위와 상승률, 하락률까지 이렇게 5가지 기준을 토대로 30개의 종목을 우선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내일도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한 분당 3종목씩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30 바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 종목입니다. 자, 오늘 지금 베스트 30 종목들 이름이 저희 월백 뒤에 이렇게 별처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시면 우선 사실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로 좀 선정을 했는데 수급의 향방이 좀 엇갈렸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뭐 코스피 대형주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하지만 외인은 거래소에서는 역시나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조금 담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급락 종목 중에서는 이 8월 말에 상장했던 종목이 또 2개나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을 IPO 일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나 이런 짐작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검색 상위에는 토큰 증권 관련주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30개의 종목 중에서 내일장까지도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 각 두 분이 선정해 주신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창대 대표님의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유한양행 저는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유한양행. 네. 일단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연준에서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좀 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권에 오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전 세계의 돈이 이제 주변국들로 미국에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2대 기업 있죠. 원래 반도체로 유명한 이제 SK와 삼성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국가가 발전할 때 농업 국가에서부터 공업 국가, 제조업으로 이제 계속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선진국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R&D 산업 쪽으로 이제 투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들로 계속 육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어떻게 보면 탑급 기업들이 찍은 게 바로 바이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유명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수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자본 집약적으로 투자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업종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R&D 산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결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관 수급들도 중요하게 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증시가 급락할 때 그렇게 이제 좀 반대 매매가 나가든지 증시가 무너지는 과정 안에서 외국인들이 무엇을 담았는가 보면 제약바이오를 가장 대표적으로 담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유한양행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유한양행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국내 최초 미국 FDA 승인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항암 말고는 9번째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유한양행을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우리가 흔히 뭐 지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말고도
이번에 한번 돈이 들어오면서 부각이 될 때 굉장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앞으로도 계속 쭉쭉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에도 수급이 분산되려면 이런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줘야만 다른 종목들로도 수급이 분산됩니다. 그 말인 즉슨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려면 이런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올라가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를 같이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초중순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때도 와, 우리가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때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올라간 상황인데 여기서 유한양행을 우리가 그럼 사야 된다는 것이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한양행을 매수하는 접근도 물론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유한양행이 하나의 지표적인 종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방송 계속해서 나오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대한 예고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이 주목했던 유한양행,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지표 종목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삼삼한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대차입니다. 내일 일단 밸류 지수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현대차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좀 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전기차 이제 판매 대수가 조금 최근에 이제 부진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지만은 저는 일단 최근에 지인과의 동맹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지인 같은 경우가 전기차 판매 대수가 물론 올해 연간 목표가 20만 대인데 사실 상반기 때 그 절반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랬죠. 사실 그만큼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사실 시급한 건 GM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와의 동맹을 맺었던 거고, 물론 지금 하이브리드 이제 차 같은 경우가 북미 시장에서는 지금 도요타나 혼다가 거의 절반 이상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M과 합쳐진다? 그럼 당연히 지금 캐나다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북미에서 선점할 효과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달에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이미 예고를 해왔던 만큼 뭐 펠리세이드나 아니면 산타페나 투산이나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제 제네시스 모델까지 다 하이브리드 만들 겁니다. 그럼 대신에 만드는 대신에 결국에는 GM과의 이 구도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스크도 충분히 완화가 될 거고, 물론 이제 이런 원자재를 같이 공동 구매를 하면서 그런 비용 절감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번 큰 건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외국인 수급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 데이터도 조만간 나올 거고 3분기 실적도 나오겠지만은 물론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은 전 낮춰야 된다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인도 IPO 관련 시즌도 있죠. 그리고 밸류업 지수에 따른 수급적인 이슈, 거기다가 물론 이제 조정하는 정책들이 이제 매 분기마다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사실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 내일 물론 가장 중요한 좀 자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지인과의 동맹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제가 볼 때 도요타, 혼다까지 추후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거기다가 이제 물론 최근에 금리 비컷을 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된다?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할부 금리가 내려앉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올라간다라고 해봤을 때는 자동차도 제가 볼 때 하반기에 포트 중에서 하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종목은 많이 아시는 이제 SK하이닉스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SK하이닉스. 네. 네. 이유는요? 일단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이제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를 거론하기 전에 봐야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놓고 따졌을 때 항상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SK하이닉스와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사실 1인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락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냐? 뭐 AI 고점론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 바닥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8월 5일에 뭐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정도 수준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8월 5일에 이제 급락했던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과거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라면 업계 1등이라고 하면 농심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불닭볶음면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가 2등, 3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라면 업계 1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삼양이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황을 볼 때는 1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2등, 3등, 4등 정도까지는 바라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2, 3등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서 1등을 탈환했을 때 주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1등 삼성전자를 추월한 2등의 반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났는데 AI로 인해서 HBM이라는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SK하이닉스가 기술력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먼저 확보해 나갔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HBM 분야에서만큼은 점유율을 앞서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기술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점유율 측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말고도 다른 부분들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서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에는 AI발, 이 HBM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CXL 최적화 솔루션 리눅스 탑재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의 협업에 있어서도 먼저 앞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아마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겁니다. 보통 한 번 1등을 다시 뺏게 되면 금세 1등을 다시 도로 뺏기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한번 고점에서부터 빠졌을 때도 바닥을 잘 하방 지지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견고한 기술적 하방 지지를 이제 보여준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떨어졌을 때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안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라갈 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선점하고 먼저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반도체 투자를 통해서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도체 분명히 다시 갈 겁니다. 하지만 저라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먼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 자체도 SK하이닉스가 더 높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창대 대표의 두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자, 1등 삼성전자를 추월한 2등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뭐 앞에서 이제 SK하이닉스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네.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사실 뭐 이게 보시게 되면 거의 한 달간 외국인 매도가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주구장창 지금 매도세를 네.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만 사실 부진한 것도 아니고 사실 휴대폰도 최근에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이폰 16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격화되는 이제 측면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오히려 위기감이 더 고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번 연휴 다음 주 또 연휴가 또 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첫째 주 아마 금요일에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컨센 자체도 충분히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이 있고 물론 7월 30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HBM D램 쪽에서 HBM 비중을 10% 이상 이제 매출을 늘리겠다. 사실 이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갔다 왔던
어떤 반도체 장비 회사 이제 탐방을 갔다 온 거 있는 그 뉘앙스 자체가 이미 HBM3 8단 반도체는 이미 엔비디아 쪽에 거의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번 잠정 실적 발표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모건 스탠리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던 거는 스마트폰과 이제 PC 쪽에 대한 수요 부진 그게 굉장히 컸던 부분이고 이건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미래에셋증권이나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 이익 전망치를 3, 4분기를 하향 쪽으로 좀 잡았던 거고 그러면 이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HBM 쪽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8단 반도체에 대해서 만약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마진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 것이고 만약에 SK 하이닉스도 12단 반도체가 4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님 말씀처럼 오히려 빠르게 올라갈 것은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먼저 선빵을 날릴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작년 실적 발표할 때 DS 부분 쪽에서 생각보다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얘네 정말 8단 반도체 들어갔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다음이 이제 12단 반도체인데 물론 이게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워낙 이제 지지부진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굉장히 나왔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게 4분기 때 제시를 한 거는 디램에서 매출 HBM 비중을 60%까지 매출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영원 이제 DS 부문장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고 이게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최근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임원들이 매수했던 자사주가 지금 26억입니다. 물론 다들 하나둘씩 조금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 조금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차례 짚어드리자면 저희가 이 3, 4만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베스트 30 안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관심에 대한 종목만을 이렇게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시장 흐름에서 주의해야 할 혹은 앞으로의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 데 반드시 짚어봐야 할 종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저희 세 번째 종목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종목을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 종목을 제가 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 말고도 저는 제약바이오 좋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SK하이닉스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는 저는 지금 좋은 종목들이 다른 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거기에 좀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쌀쌀해진 날씨를 틈타서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지구온난화니 환경 문제 얘기를 하면서 여름이 굉장히 더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급부로 이 겨울도 정말 극단적으로 추워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이 올라가기만 한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 연료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우리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하락했습니다. 유가 차트 여러분들 원자재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낙폭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이제 인상하는데 여태는 왜 안 올렸냐? 그럼 앞으로도 안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이라는 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하루라도 더 뒤로 미루고 싶은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총선도 끝이 났고요. 밀렸던 영수증을 발행할 시기가 왔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미수금 관련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제 이익 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가스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까지 같이 테마가 엮인 종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비추어 본다면 내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괜찮게 본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난 이런 테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그리고 날씨가 쌀쌀해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을 원해 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도 대안은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저점을 밀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대, 우리가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보더라도 120선 저항을 맞고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매물대입니다. 한번 과거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아줬던 이런 매물대는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돌파하느냐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지역난방공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배당 성향 자체도 40%를 기록하던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지표에서 보시게 되면 네. 이제 배당 성향을 봤을 때 40%대가 나와줬어요. 그럼 이런 40%대 배당을 보여주던 기업이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익을 기반으로 40%대 배당 성향을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10% 정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실어줄 텐데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기서 배당 수익률 10%라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는 말을 하죠. 주식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지역난방공사가 주가가 여기서 매물대를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 10%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고 그런 수치를 실제로 실현시켜준다면 이 매물대, 장기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고점 부근인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넘어가는 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셔서 한번 묶어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창대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만나봤습니다. 이익 개선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저희 마지막 종목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도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두 분이 지금 같은 종목에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익 개선 기대감과 테마성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일정들이 있죠. 네, 일단은 25일 날 2차 전략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12월에 이제 지출 탐사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 전까지는 주관사 선정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물론 이제 엑스모빌이나 이제 아람코와 같은 이제 전 세계 해외 이제 석유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으로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배당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 회사는 밸류업 정책에서도 이게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스 요금이 인상되게 되면서 3, 4분기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당연히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입니다. 일단 5조 이상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MSCI 편입 이슈가 나옵니다. 그게 11월인데 당연히 12월에 이제 시추 탐사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수급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당연히 MSCI 편입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미 지난 8월 달에는 LS 일렉트릭이 어느 정도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가스공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좋았고 당연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크게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만약에 25일 날 전략회의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람코나 여러 쪽에서 이제 자금 조달 대략 한 5천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이 오히려 피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 시추가 시작되었을 때가 어쨌든 그때가 주가가 충분히 저는 6만 4천 이상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거는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앞으로 올 연말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일정들 차례대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세 가지 종목 그리고 IM증권 이화진 신사업 추진팀 과장의 세 가지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